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녹화된 거를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매일 녹화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제까지 올린 거는 3개월 전에 녹화를 마치는 거를 한 것이고, 오늘은 이제 정말로 8월 오늘이 며칠인가? 27일인가? 예, 아유, 죄송합니다. 날짜 가는 것도 제가 모르고.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만에 여러분하고 다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집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도 개인적으로 좋은 일도 있었고 우환도 있었고, 자, 무엇보다 더 큰 저기는 여러분한테 제가 제 개인적인 소식을 전해준다면은 집을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의 배경이 사실은 서울에 있었던 책장인데, 정말로 몇십 년 만에 이제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저희 자식들도 이제 결혼도 다 하고 그래서 집사람이 속초로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제까지 이제 부랴부랴 짐 정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마치고 나서 녹화분도 3개월 전에 녹화해 놓은 분량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지나면서 한 2개월 한 열흘 정도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우리 한의학의 굉장히 중요한 상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의학에서 가장 손으로 꼽아야 된다면 첫 번째로 꼽히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년 전에 제가 상한론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조문 197개의 조문만 출판을 했고 강의를 했는데, 요번 기회에 빠졌던 부분은 이렇게 3년 전에 뭐랄까 강의했던 중요한 테마에 따라 붙은 조그만 어떤 뭐랄까 작은 부분의 어떤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강의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상한론의 가장 중요한 골격에 해당된 글이라면, 요번에 다시 보완해서 글을 쓴 거는 부수적인 글들이에요. 그러나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번 기회에 제가 아주 그냥 다음에 미루기에는 뭐랄까 작년에 제가 금계 요약을 강의를 하고 출판을 하면서 글 쓰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빠른 시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가지고 후배한테 한번 뭐 교정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 많은 부분을 보완하고 또 삭제한 것도 있고 새롭게 추가한 것들이 거의 반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제가 요번에 이제 맹자가 이제 한 요번 주 내면은 끝나고 다음 주서부터는 중용을 마무리하고 나면 중용도 강의하고 그러면은 한 2, 3개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끝나면은 중용 강의가 끝나면은 바로 강평본의 상한론 해석을 강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녹화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낯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주의하다가 보니까 이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접속도 안 되고 녹화도 안 되고 그래서 어저께 또 후배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서 어렵게 다시 이렇게 접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간단한 인사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저도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도 조금 서툴게 되고 진행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참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게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보기보다는. 일단 제가
맹자 노노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그 본문과 제가 받은 파일에 오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제가 거의 다 이렇게 찾아보고 했지만 예, 시간 관계상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글자는 조금 오자라 생각되니까 찾아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조언을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의원에서 하루 종일 뭐 글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도 경제적으로 또 환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을 하다 보니까 또 글도 써야지, 녹화 파일도 만들어야지, 저녁 때 돌아서 녹화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랄까 제 건강 상태도 뭐 항상 최상의 어떤 조건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용까지는 녹화 이렇게 파일을 받은 거를 이제 여러분들 하다 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틀린 글자도 있고 하다 보면 빠진 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용까지는 제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수업에 준비 중인 건 뭐냐면은 예, 노자 잠깐만요. 이 노자 도덕경을 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기 누구 주석이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 한나라 말에서 진나라라고 그랬죠. 진나라 왕필이라고 하는 분의 예, 주석입니다. 이거를 제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전부 다 파일을 예, 맡겨가지고 예, 외주를 줘가지고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예, 제가 이거를 일일이 물론 노자에 대한 어떤 파일은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석까지 달려 있는 것은 예,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눈이 지금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백내장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뭐랄까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해서 파일을 만들고 글로 쓰기에는 예,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또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3개월 동안 뭐 그냥 쉬기도 하고 처음에는 쉬었지만은 나중에 강편본 상한론 하면서 거의 뭐 예,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떤 노를 때는 굉장히 노는데 만약의 경우 제가 글을 써야겠다 그러면은 뭐 거의 예, 잠자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루에 뭐 많이 자면은 5시간, 3시간, 4시간 자고 한 2달 보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강편본 상한론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후배한테 조금 자문을 좀 구할 겸해서 맡겨두고 예, 그 사이에 이제 맹자 마무리하고 예, 중용을 마무리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강편본 상한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예정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이게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진행하는 방식이 자, 우리가 맹자 진심장하 요번 주면 아마 맹자 강의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예. 저도 굉장히 이상해요. 오랫동안 안 봤기 때문에. 자, 맹자가 말하기를 우리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문 해석을 우리가 영어 잘하시는 분이 영어를 해석할 때 뭐 끝에 해석하고 앞에 해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처음서부터 그대로 이렇게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어이구 이것도 뭐야? 이것도 다니까 이렇게 되네. 이것도 어떻게 됐지? 못하나? 이렇게 됐고.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는 방식을 잊어버려가지고, 예, 이해해 주세요. 제가 편집도 못합니다. 예, 편집하다 보면은 시간이 편집하는데 다 가기 때문에 그냥 생방으로 제가 틀리던 뭐 문제가 있던지 간에 그냥 예, 큰 흐름에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다 있다. 뭐뭐한 바가 있다. 예,
불인하다. 예. 요거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잔인하다, 참아하지 못하다, 어떤 행위를 참아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모두 참아해서는 안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조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해치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든가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은 참아하지 못하는 바잖아요. 그죠? 예. 이것을 참아할 수 있는 바에 확장할 것 같으면, 예, 미룰 것 같으면 인이 된다 이런 소리죠. 예.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해서는 안 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해서는 안 되는 바가 있잖아요. 예. 나쁜 행동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바로 확장해 나간다면 그것은 의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덕적인 내용을 강의할 만한 그런 제가 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 어떤 욕심이 앞에 닥치면은 그 욕심을, 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고 또 그것을, 예, 해서는 안 되는데 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글자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안다는 것 뿐이지 제가 이런 것을 강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자, 다만 제가 글로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맹자는 말할 때마다 항상 그 인과 의를 이렇게 병행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글을 공부하다 보면,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인과 의를 병행해서 말하는 경우는 맹자 이후에 나온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공자는 거의 인과 의를 병행해서 말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호, 측은지심과 수호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니까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다. 예. 불쌍하게 여기는 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수호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예. 인계유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측은과 수호가 이게 성이냐? 이건 성은 아니죠. 인의 예지가 맹자가 말하는 성이죠. 자, 측은과 수호는 뭐냐면은 정이죠, 정. 어떤 감정적인 문제. 성은 뭐냐? 예. 성은 갑자기, 예. 요거는 인의 예지죠. 인의 예지. 예. 씨앗이죠. 일종의 씨앗. 마음의 씨앗. 이 씨앗이 발월하면은 이 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과 정은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보면. 그래서, 자, 여기서 주자는 측은과 수호의 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장행거라고 하는 사람, 송나라 초기에 장행거라고 하는 분은 심통성정, 마음은 통솔한다. 성과 정을 통한다. 심통성정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도 마음이고 성도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인의의 실말이다. 예, 요건 말. 요 단서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을 했죠. 예.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게 사단이잖아요. 이게 단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한의학을 해석하는데, 중경서를 해석하는데 기본적인 패턴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인과 의와 예와 지, 인의 예지는
우리가 바로 인의 예지를 아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정서를 통해 가지고서 이 실마리를 통해 가지고서 맹장을 했잖아요. 수호지신과 측은지신과 수호지신과 사양지신과 십이지시 어떤 그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서 우리가 현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사실이잖아요. 그 실마리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그 씨앗이 바로 인의예지라는 거예요. 예. 이 해석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것들 중에 해석하게, 맹자의 해석하게요. 정을 통해 가지고서 그 정의 본체를 파악한다. 우리 한약도 마찬가지죠. 병증이라고 하는 경험적 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이 병증의 뿌리가 되는 병의 원인, 병의 원을 파악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견병지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이 고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요즘에 유식한 말로 하면 인식하기예요. 예, 해석하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상한론을 강의하고 근계력을 강의하면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고전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그러나 그 사고방식이 정말로 다 옳은 것이냐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해석학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예, 새로운 해석학. 그거는 싫든 좋든지 간에 우리가 그 현대의학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옛날 방식도 좋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또 무리가 따릅니다. 하나의 전부 다 추론이에요. 전부 다 알고 보면 추론. 자, 이게 인의 단위다. 여러분, 이거는 조선 시대에는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정론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다른 학문을 한 사람들, 현대의학에서는 무슨 다른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는 맹자가 말하는 하나의 단서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단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론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해요. 다만 우리가 맹자의 글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맹자의 방법론과 맹자의 해석학을 따르는 것 뿐이죠.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여기서도 주자의 이제 해석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맹자의 해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자의 이 해석학으로서 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주자의 견해지 이것을 옳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기독교인 사람과 불교를 따르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또는 현대의 어떠한 다른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이죠. 주자의 이와 같은 해석학도 방법론이죠. 다른 시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지 그렇지 않고 조선시대에 다 울고 먹고 이것 때문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한의학에 영향을 미친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 근데 몰라요, 사실은. 자, 요것도 우리가 배웠죠, 대학에서. 기질지 편. 여기 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거 뭐죠, 도대체? 기질지 편. 또 무력지 폐. 무력이 가렸다. 이거는 기질지 편이라고, 기질이라고 하면 선천적인 거예요. 우리의 몸이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소화기가 발달된 사람이 있고 기관지가 발달된 있고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해서 그 뭐랄까 그 생식기 기능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떤 우리 몸에 타고난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인이죠. 이건 선천적인 거죠. 감정적인 것도 많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느린 사람. 이것도 다 선천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질로서 얘기한 거예요. 요거는 선천적인 거라면은 무력이랑 후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문제점들, 욕심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많이 남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양보하는 사람도 있고, 의에 너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에 밝은 사람이 있고,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질적인 거죠.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 성욕, 어떤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 후천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래 타고난 것이 선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맹자가 말한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말은 맞는데, 인간의 성품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현실에서 보니까 인간은 기질적인 문제와 후천적으로 무력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래의 우리의 선한 것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주자가 한 말이죠. 소위 말해서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해석학이죠. 자, 다른 일에, 이것 때문에 다른 일에 있어서, 즉어 타사의 다른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 혹 이렇게 주자도 다 그렇게 아니라 혹 능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다만 자기가 능한 바를 미루어서, 그러니까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매우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도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자, 여러분, 이렇게 혹자,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봐요. 이것은 전부 다, 서양 철학에서도 말하는 경험론으로 말한 거예요. 경험론. 그렇기 때문에 혹자를 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소시오탕 조문에 보면 필연지증과 혹연지증으로 나누잖아요. 혹 그럴 수 있다. 개연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능이 다 선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참 착해. 지나치게 착해. 저 사람 어딘가 모르게 강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능한 바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명덕 장애 그 주자가 한 말을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주자가 변형인 거예요. 인기 소발이 수명자에 그 바라는 바를 따라서 드디어 밝혀나간다. 똑같은 얘기죠. 다만 자기가 능한 바를 능치 못하는 바에 확장할 것 같으면 인의가 아님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의 이런 그 사고방식을 주자는 경험론적 사실에 의해 가지고서 기질이라고 하는 문제와 무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상관론을 해석할 때도 주자의 이 방식을 선택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그 우리가 구한말에 동무 이재마 선생의 사상의학인 우연히 그 사람의 어떤 창의성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한론 속에 체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때 이 두 가지 문제, 그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렸는데 어떠한 동일 증상의 병의 원인에 외감이라고 하는 동일의 어떤 병에 걸렸는데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자가 말한 어떠한 이 현실적인 방법론을 그대로 상한론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사람이 능히 충만하게 할 것 같아. 뭐를 충만할 것 같으냐? 자, 여기서 해인지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심은 맨 나중에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진심장. 이게 뭐야? 아이고,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잘못 눌렀더니, 예. 자, 요렇게. 무욕해인.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해치기를 바람이 없다. 이런 소리죠. 그와 같은 마음을 충만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 속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모략하고 해치려고 하는 것이 없는 마음을 충만할 것 같으면, 예, 인을 하는 데 있어서 가히 모두 다 쓸 수가 없다. 예. 인을 쓰기에 바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인을 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사람이 능히 천유하는 마음, 그러니까 천유가 없는 그 마음을 확장할 것 같으면, 충만하게 할 것 같으면, 천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멍을 뚫고 담을 넘는 거예요. 천은 뚫다. 담벼락에 구멍을 뚫고 담을 넘는 그 도적이죠. 천유라고 하는 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 하고자 하는이 없는 그 마음을 가득 채울 것 같으면 을을 가히 모두가 쓸 수가 없다. 충은 만이다. 천은 천연이다. 구멍을 뚫는 것이요. 유는 담을 넘는 것이다. 모두 도적의 일이다. 도적의 일이 된다. 능히 참아하지 못하는 바로 미루어서 그 참아할 바에, 예, 확장할 것 같으면 능히 그 무욕해인, 누군가를 해치고자 함이 없는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예, 인하지 아니함이 없다. 또 여기서도 불이라고 했었죠. 하지 않는 바를 미룰 것, 능히 하지 않는 바에 또 미룰 것 같으면 그 할 바에, 예, 하지 않는 바를 미루어서 할 바에 미룰 것 같으면 능히 그 천유하는이 없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예, 의에 이루지 못할 게 없다. 자, 여기서도 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둘로 나눴는가? 맹자도 그렇고 불인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렇게 했는가? 예, 요건 그야말로 심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심으로서 말한 거고, 요거는, 예, 행으로서 말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예. 사람이 능히 그 이여를 받아들임이 없는 그 실체를, 네, 확장할 것 같으면, 충만할 것 같으면, 이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타인에게 내 자신을 모욕받는 거예요. 모욕받는 거. 이런 소리죠. 제가 이제 이한영인데, 예를 들어서 제 후배는 형 선배님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어떤 경우 사회생활 하면서 어이 이렇게 자네 막 이렇게 하대하듯이 말하는 거, 그게 바로 이여라는 거예요. 일종의, 예, 하대한다 이런 소리예요. 예, 모욕을 받는 그 같은 것이 받아들임이 없는 그 사실을 충만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얕아 보이는 어떠한 그와 같은 행실이 없는 것을, 예, 충만할 것 같으면 이런 소리죠. 어디에 처한들, 무소왕이 이럴 때는 무자는 맨 나중에, 처하는 바, 가는 바에 의되지 아니함이 없다. 요렇게. 이것도 우리가, 예, 앞에서 여러 번 해석했던 거죠. 이 왕이랑은 내가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의로움이 의되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소리죠. 예.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의롭지 못하는 경우에 누군가한테, 타인한테, 예, 어떤 뭐 모욕적인 말을 듣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거듭 설명한 거다. 윗글에 그 충무 천유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그 의도를 거듭 해석한 것이다. 이어는 사람이 누군가에게서, 요 소라고 앞에 있으면은 사역동사예요. 불임동사. 그러니까 가볍고 천하게 여기는 바의 호칭이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어이, 자네 이런 식이죠. 네. 사람이 비록 혹 이런 소리로 혹,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되는 거죠. 예, 이것도 경험적으로 주자가 생각해서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 어려워요. 이게, 예, 확 닿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가 네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탐하고 어둡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치가 얻은 경우가 있고 또 은밀하고 참아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 속에 이와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즐겨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모욕적인 사람들한테 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가 바로 감수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반드시 부끄럽고 분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받아들이지만은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비록 직차히 취지하여 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직이다 소리예요. 여기서는 곧직이 아니라 이것으로 나아가서 미루어서 충만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이렇게 엉클어지고 결격되는 바가 없게 되면은 어디에 처한들 의롭지 아니함이 없다. 선비가 가히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말을 하면 이것은 말로써 첨이라고 하는 것은 핥아 먹다. 우리가 사탕 먹듯이 그렇게 핥아 먹는 거죠. 여기서는 나쁜 뜻이에요. 이것은 말로써 누군가에게 아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경우 또 반대로 되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감추는 거죠. 이것은 불언으로서 아첨하는 거다. 이것은 모두 다 좀도둑의 무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자가 실질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구멍을 뚫고 담을 넘는 도적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잘못은.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 매일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말을 하는 경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모함하는 거죠. 일종의 어떤 비밀적인 거죠.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와 같은 처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대인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맹자는 이것은 좀도둑이다. 이렇게 본 거죠. 첨이라고 하는 것은 탐에서 취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이 혓바닥으로서 그 물을 취하는 것을 첨이라 하니 바로 이 뜻이다. 핥아먹는 거다 이런 소리죠. 아부한다는 거죠. 편령이라고 하는 것은 음묵은 모두 다 마음속에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탐해서 취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편령이라는 건 맹자의 논어에서도 나오고 맹자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 잘하는 거. 구설이라 그러잖아요. 말로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막 청산유수로 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이러는 거. 또는 음묵이라고 하면 반대적으로 감추고 침묵하는 거. 이거는 다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가 음미해서 사람이 여기는 쉽고 소홀히 여기는 바다 말이에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잠깐만요. 아유, 잘해야지. 편령은 뭐죠? 말 잘하는 거?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선비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죠. 음묵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감추고 침묵하는 거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주자의 글은 맹자의 어떠한 그 설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 또한 좀도둑의 무리다. 그러나 했고 여기 고로 사람이 쉽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바이기 때문에 특히 들어서 그 예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단서를 들어가지고서 그 예를 보여준 거다. 분명하게 천유의 그 천유함이 없는 그것을 미루는 천유가 없는 마음을 반드시 밝히고
밝혀서 반드시 미루어서 여기에 그 미쳐서 모두 그것을 제거한 연후에 능히 그 무천유한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 요것도 막 나눠서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예. 맹자가 가로되 저는 이 말은 참 좋아합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 그 우리가 그 고전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앞에 나온 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상한론 해석도 이렇게 이 방법을 따랐고 중경서에 나타난 글을 보면은 이 방식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가차온 것을 말하는데 먼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말을 잘한다. 이것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가차온 것을 말하는데 먼 것을 가르치는 것. 자, 공자는 항상 가차온 걸 얘기했어요. 사람 제자들 알릴 때 안지나 서나 맨날 부모한테 효도하고, 예. 친구한테 우애가 있고 임금한테 충성이 있고 친구랑 신뢰를 지고 이거 가차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는 먼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어떠죠? 반대잖아요. 아주 장황하고 비현실적이고 먼데 얘기를 하는 거. 그것을 말 잘하는 사람은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경서 보세요. 제가 한 번, 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한심하죠? 맨날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아주 그것도 하찮은 것, 그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이 있다, 없다, 추위를 탄다, 더위를 탄다, 땀이 난다, 나지 않는다, 기침을 한다, 번조증이 있다, 변비가 있다, 변이 마른다, 소변 보기가 곤란다. 이게 여론 전부 다 가차온 말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글이에요. 굉장히 좋은 글이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의식은,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걸 싫어합니다. 가차온 거. 뻔한 얘기거든요. 저 사람 또 뻔한 얘기한다. 그러나 그 의도가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 뜻은 먼 데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것도 해석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자, 간략함을 지켜서 이렇게 넓게 베푸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킴이, 여기서는 내가 지키는 것이 간략하다, 이런. 간략함을 지키는 것과 지키는 것이 간략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받아들이는 게. 그러나 베푸는 게 넓은 것은 이게 바로 선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동양 철학에 있어서 핵심이고, 동양 철학에 이게 전부 다 동양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 지킴이 간략해야 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지킴이 간략하다는 게. 맹자가 말한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인의예지, 사단. 지킴이 간략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확장해서 하면 인의가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박이라는 거예요. 자, 중경서는 어떻죠? 중경서의 그 분류하는 방식은 육경변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좋은 점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육경변증에. 왜 육경변증으로 나눴죠? 누군가가 모든 병증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육경이라고 하는 분류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병을 육경으로 몰아놓은 거예요. 오행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행도 분류하기에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말도. 그것이 모두 지킴이 간략하다는 거예요. 간략함을 지키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자, 군자의 말은 이 띠 아래, 혁대 아래로 내리지 않더라도 도가 존재한다. 이것은 이제 원래 얘기 단궁편에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신하가 임금하고 상관할 때는
띠 아래로 눈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항상 가슴 중상, 띠 위와 가슴 위를 쳐다봐도 안 되고 눈을 마주쳐서 해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보통 예,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먼데 많은 데에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쉽고 가차운 데. 그래서 논어에서도 근사라고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가깝게 생각하라. 근데 우리는 항상 멀게 생각하거든요. 왜? 여러분 이거 예, 완전히 예, 입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중경서를 이해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예, 공부가 발전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눈을 예, 띠 아래로 내리지 않았다. 예. 띠 위에선 눈 앞에서 항상 보이는 지근한 곳이다. 자, 목전에 가까운 일을 들었지만 지극한 이치가 여기에 예,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예, 언근히 가까운 거를 말하는데 가르침이 예, 먼 거를 가르치게 되는 이유이다. 예.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쓰지 않았어요. 소이위 또는 소이 예, 주제가 누차 주자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문체가 나온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가찾고 예. 군자의 지킴은 알고 보면 자기 몸을 닦지만 천하가 평해진다. 이거 대학에서 나온 거 있죠. 결국은 성의정심, 내 자신이 성의정심하는 것이 바로 평천하는 것이지 평천하와 내가 나 자신을 닦는 것이 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아, 이건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예.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게 바로 예. 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이고. 예. 그래서 이른바 수약이 지킴이 간략하지만 배품이 넓다 이런 소리죠. 예. 사람의 병통은 사람의 문제점. 예. 보통 사람의 문제점 누구나 가지고 있는 패단은 자기 밭은 버리다 이런 소리예요. 버리고 남의 밭을 가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구하는 바 소구어 인자 다른 사람한테 구하는 바 무겁고 예. 이거 내로남불이죠. 일종의 예. 스스로 자임하는 거 가볍다면 이게 전형적 내로남불이에요. 이것은 말이 그 수약하지 않고 그 힘쓰는 것이 박씨의 병. 예. 박씨의 병이다 이런 소리죠. 예. 이것도 박씨라고 하는 말 그 논어에 나오잖아요. 예. 공자 제자 한 사람이 예. 공자한테 물었더니 그거는 그 박씨 제중은 예. 요순도 병이다 그랬잖아요. 예. 문제 예. 다 할 수가 없다 이랬잖아요. 너무 그런 데에 힘쓰고자 하는 병통이다. 예. 말이 자 수약하지 아니하면 말하건대 수약하지 아니하고 그 어디다 힘쓰냐 박씨하는 데만 힘쓰는 병통이다. 예. 우리가 한의학 공부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거꾸로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예. 자 사실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는데. 예.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